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조금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에 일이 막 바쁘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또 내일로 하루 미루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일이 지연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해해 주실 거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일이 바쁘다고 내일로 미루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버금차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얼음빙자, 즉 이수변과 하품 흠자가 결합이 돼서 버금차라고 하는데요. 이 하품 흠자는 우리가 입을 하 벌리고 하품을 하는 그런 모양이죠. 여기에 요 이수변은 하품을 하면서 침이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일을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그러면서 하품을 크게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또는 처음이 아닌 다음으로 미룬다 라고 하니까 둘째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버금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수변은 원래 이렇게 두이자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이자가 이렇게 이수변, 즉 얼음빙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하품을 하면서 다음으로 미룬다. 그것이 뭐다? 버금차. 그래서 얘는 다음 또는 둘째, 즉 차례하고 관련이 있겠죠. 차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버금차자와 관련해서는 차녀가 있겠습니다. 차녀는 둘째 여식을 말하게 되겠지요. 제가 전에 한자를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함께 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당신 이름 속에 이 버금차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서 드렸더니 당신이 두 번째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당신 이름에 이 버금차자가 들어갔는지 이해를 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또 차녀 말고 차선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허락할 허자가 되겠는데요. 이 허락할 허자는요, 얘가 이제 나도자죠. 이 나도자는 우리가 정오를 이야기하잖아요. 정오는 즉 12시가 되겠고, 이 12시라고 하는 거는 그 오전과 오후의 경계가 되죠. 또 양과 음의 경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엇갈리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나노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절구가 있을 거예요. 이 절구에다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 놓은 모양입니다. 이 절구꽁이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해가 여기서 이렇게 비치게 되면 딱 12시가 딱 되면 그림자가 없이 이렇게 딱 일직선이 되겠지요. 이 모양이 바로 이 나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나도자는 어떠한 경계, 즉 그 엇갈리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엇갈린 부분이 남의 말을 듣고 엇갈린 부분을 풀었다 라는 뜻에서 얘가 이제 허락할 허자 또는 승낙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락할 허자와 관련해서는 허용이 있겠고 허락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조을 호자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조을 호자는 그냥 감이 딱 오시죠? 앞에 여자 여자와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 원뜻은 어머니가 아들을 자식을 즉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좋다에서 좋을 호자 이렇게 되는데요. 또 그거 말고 이 글자에서 바로 느끼는 거 있으시잖아요. 여자와 남자
즉 남녀가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얘가 좋다라는 뜻으로 좋을 호자가 되겠고요. 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다, 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쉽고 재밌는 한자지요. 네, 이 좋을 호자와 관련해서는 호감, 호의라고 하는 한자어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오를 가자가 되겠는데요. 이 오를 가자를 살펴보면 입구자와 이 자를 우리는 고물의 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고물의 정자는 원래 무엇을 의미했냐면 도끼를 의미했어요. 이 도끼 모양. 그래서 이 도끼는 우리가 그 농사 짓는 거 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농사를 짓다가 힘들으면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힘든 노동을 이겨냈던 그런 과거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을 하면서 입으로 노래를 불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막혔던 말이 탁 튀어나온다. 그것이 옳다 해서 얘가 오를 가자가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그 노래 가자를 살펴보면 이런 자가 있죠. 이 오를 가자 두 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만 갖고도 노래가라고 합니다. 얘는 하품 흠자잖아요. 노래를 할 때 입을 이렇게 벌리는 것처럼 그 하품하는 것과 같다 해서 얘가 이제 하품 흠자가 결합이 됐는데요. 노래 가자에 이 요자 오를 가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이번 기회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리고 노래를 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오를 가자와 관련해서는 가능이 있겠고 인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고칠 개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칠 개자는요, 몸기자와 얘가 칠복자의 결합이에요. 이 몸기자는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그런 점들을 칠복, 쳐서, 즉 질책을 해서 고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고칠게 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잘못을 쳐서 고친다 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데 사실 이 뜻은 정말 쉽지만 나의 그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어떠한 행동, 그 습관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굳어진 것들은 사실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세 지습 지우 80이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지요. 자신의 잘못된 것은 우리 빨리빨리 고치도록 노력합시다. 이 고칠 개자와 관련해서는요, 개선과 개혁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손님 객자가 되겠는데요. 이 객자를 살펴보면 진면자의 요자를 우리는 각각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손님이 각각 들어온다. 그것이 무엇이다? 손님이다 해서 얘가 손님 객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각각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집안에 손님을 초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단을 초대할 손님을 쫙 뽑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들이 어느 한 방향에서만 오지 않죠? 동서남북 여기 각각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각각자를 동서남북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다시요. 집안에 손님이 오는데 각각 들어온다.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여러분 쉬운 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객자와 관련해서는 객석 또는 관객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결단할 결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자를 살펴보면요, 여기 물숫자에 우리는 요 자를 갖다가 두 글자로 발음이 납니다. 하나는 깍지결, 또 하나는 끈을 쾌. 깍지결, 끈을 쾌자로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깍지결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활을 쏠 때 그 엄지손가락에 끼는 기구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본뜬 것을 우리는 깍지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끈을 쾌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물숫자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홍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막 흘러서 우리가 중국의 황하강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따라서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이 황하강이 홍수가 날 적마다 너무 범람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왕들은 치수 사업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 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범람하는 거에 그 물의 결을 물길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면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집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상류에서 물길을 제방의 뚝을 미리 터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이 글자거든요. 그래서 미리 끊는 것, 물의 제방의 뚝을 끊어버리는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해서 얘가 결단할 결자가 되겠고요. 또 끊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끊는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홍수철에 보면 지금은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상류에서 뚝을 끊어버리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결단할 결자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고, 또 싸우다 보면 우리가 결승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결승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공경할 경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공경할 경자는요, 우리는 요 자를 진실로 구라고 합니다. 진실로 구자에 얘가 칠복자죠. 여기에서 요 진실로 구자는요, 개가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자로서 진실로 구자 또는 참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칠복이니까 회초리와 관련이 있죠. 회초리를 들고 진실로 성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을 공경한다 고 해서 얘가 공경할 경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르치면서 회초리를 들거나 매를 들면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면 우리는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기본이 제 기억에 3대 아니면 5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도 집에 와서 매 맞았다, 회초리로 맞았다고 해도 부모님이 학교를 쫓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해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 스승님께서 우리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들었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공경할 경자를 가져갑시다.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도 꼭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건강하세요.